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004년과 2023년 삼성중공업 슈퍼업 사이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다른 쟁점들을 한번 찾아내 보고요.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또 현재 이 폭등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다음에 향후 삼성중공업 주식을 지금보다 더 비싸게 더 많이 사줄 그 투자 세력들이 과연 어디인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제가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공매도 대학살이 현실이 되었다. 즉 드디어 공매도 폐잔병들이 무조건 항복했다. 가격 불문 대규모 숏 커버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년간 월봉 그래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모든 논의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슈퍼업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18년 5개월 후인 23년 4월 슈퍼업 사이클이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2004년 슈퍼사이클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확인되었다는 것이고요. 가령 2005년이나 2006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저런 주가 폭등도 이게 과연 새로운 슈퍼사이클인지 그 여부는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점차 확인되는 것이지 지금은 슈퍼업 사이클인지 아닌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귀신도 모르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서너 달 눈부시게 올랐기 때문에 도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슈퍼 사이클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도로 내릴 거다. 이런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 아니겠습니까? 2004년 슈퍼업 사이클은 4개월 연속 양봉으로 시작됐습니다. 23년 7월 현재 양봉이 4개월째 진행 중이고요.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불황과 비교하면은 최근 4개월간 현기증 날 정도로 눈부신 폭등인데 이걸 20년 장기 월봉으로 보면은 오르는 흔적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미미한 상승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기 사각 박스 눈으로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또 거래량도 한번 보면은 20년 4분기에서 21년 상반기에 그 당시 이제 수주 절벽이 끝나고 갑자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거래량도 급증하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슈퍼사이클 다시 돌아간다고 이제 시장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여기에 낚여갖고 21년 한 5월경부터 생전 처음으로 지금 삼성중공업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가량 슈퍼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돌다가 멈춘 건지 그래도 다시 죽어버렸고요. 아주 모든 투자자에게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금년 4월부터 변했다는 겁니다. 이 변한 것은 팩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7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요 주가 흐름은 싹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사각 박스 부분 그거 보시면은요 밑에 거래도 거의 없고요. 그야말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013년 이후 23년 3월까지 그래서 10년 슈퍼다운 사이클 진행됐기 때문에 향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의미 있겠다.
예, 저거는 전혀 쓸데없는 구간 아니냐. 향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 데이터를 기초로 제가 개념적으로 다시 그린 그림 요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양봉한 후에 1개월 음봉, 즉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5개월 연속 양봉이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도 대세 상승 초반의 상승폭, 즉 사각 박스, 그거는 전체 상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초라하잖아요. 여기서 23년 그 시작이 4회 양봉 후 음봉이 나왔다. 23년이 아니고 2004년이죠. 예, 2004년이 4회 양봉 후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3년은 지금 7월이 4번 연속 양봉이니까 그러면 8월에 음봉 나올 거라고 만약에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 진짜 멍청한 소리죠. 예, 소위 이런 걸 갖고 기술적 분석의 맹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것은 주가 흐름이 과거의 특정 패턴을 현재도 반복한다. 요렇게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잘 분석하면은 현재 이후 예측할 수 있다. 요런 건데 저는 저런 기술적 분석, 저 엉터리, 천하 꼴통들이 하는 짓거리라고요. 이미 아주 젊은 시절에 이미 결론을 냈고요. 그 이후에 이 견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멍청한 짓거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차트 분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인 월 양봉 행진이 언제 끝나고 음봉 언제 나올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슈퍼사이클이 맞다면 양봉 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7월에는 양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한 몇 달 전서부터 7월경에 10,000원 찍을 가능성 계속 말씀 드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전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삼성중공업 10만 원 가능성을 작년부터 여러 번 그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8월 이후에 장내 언젠가는 음봉이 나올 텐데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음봉 나올 때까지 신나게 놀자 이겁니다. 예, 지금처럼. 예, 나오면 그때 적응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장거리 등산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등산은 무박 밤중에다 계속 걸어서 한 100km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걸 즐겼습니다. 예, 그래서 장거리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을 그야말로 큰 산을 보통 한 10여 개 이상 한 20여 개, 예, 강남 16산 그거 할 때는 그야말로 그 중요한 산 16개 이제 한꺼번에 타는 건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긴 오름에 짧은 내림. 그렇죠. 내려갈 때는 긴 내림에 짧은 오름. 이게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주가 상승기에도 긴 양봉에 짧은 음봉, 하락기에는 긴 음봉에 드문드문 양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은 지금이 진짜 슈퍼사이클이냐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음봉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음봉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놀자 이겁니다. 이제 2004년과 지금 2023년이 달라진 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선산업 고유 사이클상 호황국민이 시작됐습니다. 긴 불황이 끝나고 이제 호황국민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진행 중이죠.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출 규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서 선박 교체 특수가 더해졌고요. 여기에 푸틴의 닥프레이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시장이 대체되는 이런 특별 수요까지 더해져서 지금 선박 수요 매우 강력하죠. 그런데 선박 공급 능력은 지난 불황기 때 완전히 혹독한 글로벌 구조조정 때문에 대규모로 공급 능력이 축소되고요. 시장에서 퇴출되고 조선사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 수요 초과 상황 이거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는 이 공급 부족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아니 배를 주문하고 나서 그러면 대기표 받잖아요. 그 대기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 부족, 수요 초과 상황이 지금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과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그동안 많은 영상이 이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결론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실, 즉 지난 이런 사실, 좀 전에 말한 이런 사실은 지난 2년 전에도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그 주가가 오르느냐 이겁니다. 지난 2년간 그렇게 속 썰어놓고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2년간은 적자 행진이 지속 중이었고요. 드릴십 같은 이런 그 재고 악재도 그때는 진행 중이었고요. 해소가 안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고물가 시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거 다 악재들이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지금까지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거 하는 데 대략 한 2년간 걸리면서 이게 결국 대세 상승의 그 준비 기간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흑자 전환 이제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갈수록 실적이 눈부시게 개선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10년 묵은 구조적 악재 다 털어내버렸다. 해결됐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목할 거 연기금이 먼저 매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부터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외국인들도 연기금 따라서 지금 최소 1년 이상 한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공업 주식. 이거 지금까지 데이터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본질적인 거, 한 선박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해양 재패 필수 인프라입니다. 가령 이런 거, 고대 실크로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그 서양의 로마 제국하고 이 당나라 제국 사이에 그 무역로 아닙니까? 간단히 보면은 그 험준한 산맥을 넘고 사람, 당나귀, 낙타 이런 걸로 배달하던 그런 무역로를 대체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박을 이용한 그 해상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글로벌 패권 지도가 바뀌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실크로드는 그야말로 주구장창 쇠락하고 있고요. 지금도 쇠락이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당시 번성하던 그다음 중세 어마어마한 그런 무역 중심의 그 대도시들 본질적 기능은 중개 무역 기능해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번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고점이었던 부동산 가격 수백 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부 다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이 던지는 푼돈 구걸해서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 과거 방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큐 프로그램으로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큐 프로 이름이. 검색할 필요도 없죠, 뭐. 그래서 실크로드 활용하는 방법을 가령 말이죠. 저같이 이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크로드 종주 등산 프로그램 이런 거 명품 트레킹 코스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돈벌이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잠수함이 가장 많이 공격하고 피해를 많이 본 분야가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이게 기능이 뭡니까? 미국에서 유럽으로 군수품 실어 나르는 그 배 아닙니까? 선박. 이것이 바로 군수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군수품 보급하는 거. 이게 바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선이 군함보다 더 중요한 전략 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선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의 대략 4분의 3이 해양이고요. 이거 재폐하면은 그러면 콩알만한 중공 대륙은 봉쇄된다 이겁니다. 제공권, 제해권 이게 바로 글로벌 패권 장악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 실현하는 수단이 조선산업인데 이걸 지금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미국 등 이런 그 서방에게 최고급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알 만한 이 중공 따위는 대한민국에게 더 겸손해져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3년이 달라진 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극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지금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을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프라, 그 조선소 아닙니까? 조선소에 많은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자산의 가치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돈 잘 버니까 지금. 근데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 그거는 자기 자본 아니면 타인 자본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채 부담은 딱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즉, 부채 레버리지의 단맛을 지금 누릴 시간이다. 이게 진행 중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지금 그 조선 산업이 부채 레버리지의 단맛을 누린다. 이 말은 이 금융투자의 분야에서는 신용 매수 세력이 이기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업은 그래서 지금부터 고정비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요. 또 부채 레버리지 단맛이 있다. 그거는 재무 레버리지도 발생한다. 그래서 양자를 곱한 것, 여기서도 고보의 법칙이 또 성립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 폭발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술 혁신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요. 지금은 디지털화, 인공지능,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조선소도 무인 조선소 하겠다 그러고요. 계속 로봇 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지금 무인 자율 운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목표로 지금 기술 혁신이 지금 가속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든 그 분야 기술 혁신 세력이 시장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선산업 기술 혁신 주도하는 곳이 바로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K조선이잖아요. 이거 부인 못하잖아. 그리고 또 조선 기술에 매우 많은 요소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게 그러니까 선박의 운행할 때 대형 선박이 운행할 때 그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음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삼성중공업이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요소 기술이죠. 예? 열전 발전하는 것도 요소 기술이고, 이 많은 요소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곳이 K조선이죠. 예. 그 중에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설사 이런 요소 기술들 중에 일부를 가령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기술 수요자는 K조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팔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그 기술 사와서 사원값보다도 더 비싸게 기술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선박에 적용을 해서요. 배가 있어야지 그 요소 기술이 사용될 거 아닙니까? 즉 향후 기술 혁신 한국의 K조선이 주도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지금 이것도 이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내용들인데 골자만 보면은 액화 이산화탄소 이걸 해상에 부유식 저장 설비에 저장을 했다가 해저에 파묻는 프로젝트 이거 굉장히 블루 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면은 24년 말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상당한 규모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도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도 세력이 바로 CCS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동맹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한국 대표로는 삼성중공업, 말레이시아 대표로는 MISC, 독일 대표로는 만 에너지 솔루션, 또 해양 기술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로이드 성급이 있고요. 노르웨이의 전문 기업이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참여해서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CCS 동맹을 맺었습니다. MOU 체결하고 이런 거 영상으로 이전에 다루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 기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신의 분야에서 다 글로벌 1등급인데, 그러면은 저 동맹에서 누가 핵심이겠습니까?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빠진다면, 저 K조선이 빠진다면 이런 뜻이죠. 예. 남은 애들이 자기들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그걸 해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 예, 저렴한 가격에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 즉 삼성중공업이
필수 중에 필수 선수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중공업이 어깨 힘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언제나 겸손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는 못 하는 거니까. 그게 시스템 산업이죠. 혼자는 못 하죠. 다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하고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또 이 인구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도 이 상당히 지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니까. 그래서 부족한 건 항상 수입하죠. 자본도 수입하고요. 노동도 수입하고요. 그런데 거래의 장애는 자본은 거의 없고 자본 자유화 됐으니까 인력 수입에 이제 장애가 많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민족 역사 이래 지금 이민 정책이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지금 부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살인, 도적, 마귀 정권, 그 국민 약탈 정권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 버렸고요. 천재들, 충신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한국 젊은이들이 조선소 가서 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배부른 소리 같은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람이 남아 돌고요. 과거에는 사람이 남아 돌고 군대가 너무 빡시니까 과거에는 아주 일하겠죠. 그러니까 산업체 한 5년 일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인력 공급도 가능했는데, 지금도 물론 이런 산업체 특례 제도가 있긴 있지만 지금은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자도 징집을 해서 군 복무를 시켜야 할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크레인에서 지난 22년 봄에 말이죠. 40대 아줌마로 보였는데 소총 엎드려 쏴, 무릎 쏴, 교육받는, 훈련받는 그런 영상이 지금 돌고 그랬잖아요. 뉴스는 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고교 때부터 교련 과목 다시 부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과 내용은 과거 70년대하고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교과 내용은 현대에 맞게 재난 대응 교육 이런 거 다 포함하고요. 단체 훈련 이것도 기초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단체 행동하는 거. 체력 훈련 이렇게 시키고 최소한 총을 쏠 수 있고 응급 조치는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들도 말이죠. 과거 문무대 등에 입소해서 병영 체험하는 건 그런 교련 과목 부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과거처럼 군 복무 대신에 산업 현장 대체하는 근무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한국 젊은 애들은 일하기 싫어하면은 해외 인력이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은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많은 절차가 번거롭다 이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자본 수입하는 거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 찾아가서 아예 서비스 해주겠다. 와, 이거는 혁신적인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아마 사상 최초죠. 이것도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 가령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조선소 부근에 출장사무소 아예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 직원들이 파견돼 나가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소가 필요하면 즉각 민원 서비스 해주겠다. 이런 게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오로지 가짜뉴스 제조 유포하고 도적질 단체로 해쳐먹는 저런 더불어 도움봉투당이 권력을 장을 했더라면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거. 조선산업 부흥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 하늘이 도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만 더 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는 민주화 운동 세력은 없었다. 그건 사기였다고 보이고요. 민주화 운동팔이 사기 도적 때만 지금 넘치는 거 아니냐 싶고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말은 실패한 공산 패전당들의 위장 용어 아닌가, 국민들 속이기 위한 위장 용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조국 근대화 이룬
세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 자유무역, 자유우파, 이 보수 세력, 이 산업화 세력뿐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 한 4, 5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린 저의 그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력만이, 자유우파, 보수 세력, 산업화 세력만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탑3 이상으로 비약시킬 미래 주도 세력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민주화 운동 그 세력, 사기 세력, 예,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상승장 언제까지 갈 건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양봉 최소한 2-3개 정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근거는요, 앞으로 예정된 초대형 수주 일정 때문입니다. 예.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예상보다 에버그린 대형 수주가 앞당겨졌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림에 23년 실적은 아직까지는 33억 불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저기에 한 2배 가량으로 짝대기 위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예. 에버그린은 조만간 수주 공시 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략 한 32억 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실적은 지금 있는 저 그림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NGC에서는 카타르, 모잠비크 등에서 대형 수주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쉐브론의 LNGC도 옵션 발주 가능성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델핀과 코랄로스, FLNG, 예? 최소 한 척, 많으면 세 척, 한 척에서 세 척 사이. 예? 이렇게 지금 금년에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와,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정된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간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는 어떤가? 스파르타 해양 플랜트도 있고요. 세다 LNG, FLNG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양 플랜트들 비즈니스가 계속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FED 수주한 캐나다 해양 플랜트도 있고요. 그거는 캐나다 서부 해안 쪽에 있고요. 원래 캐나다 동부 해안 쪽에도 원래 추진하던 에키노르 해양 플랜트가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런 해양 플랜트는 선박 신조를 파생시킵니다. 이것도 삼성중공업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 중공업 주가가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과 차별화시킬 그런 팩트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조선 공통이죠, 공통.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수요, 이거 앞으로 계속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초대형 유조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있고요. 또 소형 화학선, 가스선 이런 거는 이제 현대미프도 있고요. 다른 중소형 조선사들도 다 이제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살 거냐 이겁니다. 이 주가가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하여튼 간에 시장에서 더 비싸게 더 많은 수량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이 말은 더 많은 돈이 삼성중공업에 계속 몰려 들어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보의 법칙이 이제 성립하니까 거래 대금은 더 크게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누가 사겠나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매수를 주도한 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살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왠고하니 돈은 말이죠, 시장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언제나 돈이 넘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예.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장기 조달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 그건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박스권을 형성한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미국 국채 투자한다 그럴 때 10년물 국채 금리 4% 넘어가면은 매수하고, 예? 3.5%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고, 이 정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급격한 금리 하락도 없겠지만은 최소한 장기적으로 금리 급등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장기 금리로 돈 조달해서 조선주 매집 늘리는 거, 이게 바로 천재들이 노는 방식 아니겠나 이겁니다. 예, 선수들은 자금 조달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가령 뭐 JP 모건 같은 이런 글로벌 저명 선수들은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조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신규 투자 자금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뭐 그것이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주 ETF 새로 만들어서 붐이 앞으로 조성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엄청난 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매수하던 투자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량 매집해서 지금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 기존 주식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전히 물량을 더 늘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천재들이 놀 때 그 같이 뭐 묻어가서 나도 같이 놀다 보면은 쟤네들 버는 만큼은 택도 없지만은 나도 조금 더 많이 벌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여 기간 동안에 외국인 연기금 등이 매수를 주도를 했는데, 그래서 연기금이 외국인보다 먼저 매집을 시작한 거, 요거는 지난번에 그 사업보고서 분석한 자료 봤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서너 달 먼저 그 매집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그래서 과연 연기금이 언제까지 압도적 매수세 유지할지, 이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가는 게 현명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들은 등신들이어서 예. 등신들이어서 저것끼리 부지런히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아마 푼돈벌이에 열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특히 금융투자, 저것들은 지금까지는 5,000원에 팔고 6,000원에 샀다가 또 7,000원에 팔고 또 8,000원에 또 사고 내도록 이러면서 저것들끼리 푼돈을 벌었다 잃었다 요거 반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기관들은 슈퍼업 사이클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상승장 내내 개인들 물량이 외국인들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렇게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 주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보유 수량 가령 10%씩 이렇게 오를 때마다 10%씩 분할 매도하는 것이 스마트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를수록 10%씩 분할 매도하겠다는 주장, 저는 이 주장 자체로 이 완전히 우주급 멍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의 전제는 하락을 전망한다는 것이고요. 분할 매도의 전제는 하락은 하는데 시기는 모를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를지 내릴지 판단도 없이 분할 매도 결론부터 주장하는 것은 주장 그 자체로 우주급 멍청이라는 겁니다. 산다 판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고 파는 전제, 즉 지금 이후 앞으로 장세 판단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올 것 같으면 더 사는 것이고요,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겁니다. 더 오르는 상황에서 분할 매도하면 결국 분할로 틀린다 이런 뜻이니까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건, 전부 매도건, 판다는 것은 하락을 예상한 것인데, 그래서 팔고 나니 예상과 달리 오른다면 그러면 도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에 적응하는 천재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를지 내릴지 천재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재들도 모르니까 등신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렇잖아. 다만 대응 방식이 천재와 등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공매도 이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1일 통계 오류가 2번이나 수정되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선진국 한국 정권시장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담당자, 정말 실무 담당자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게 내용을 정리하면은 원래 13일 오후 6시 이후에
그러니까 11일자 삼성중공업 공매도 잔고가 1179만 주로 공시가 됐는데 14일 날 보니까 431만 주로 수정이 되더니 15일 날 1179만 주로 도로 다시 수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1179만 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잔고는 845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통계 관련 이 심각한 문제점은 어제 영상에서 다룬 것으로 일단 대체하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수정된 데이터를 기초로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12일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845만 주라는 것은 대규모 숏 커버링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일이 바로 주가가 대폭등한 날이기 때문에 즉 공매도 숏 커버링이 주가 폭등에 기여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공매도 이 패잔병들 그러니까 12일 그때 완전 실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패잔병은 상한가 그냥 묻지마 매수 주문 날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당 대략 한 2,000원 내외 아마 손실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100원, 200원 벌기 진짜 어렵고요. 잘못해서 잃게 되면은 수천 단위로 잃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옵션은 언제나 세 가지뿐입니다. 1. 버티다가 제네사이딩, 대학살을 당하거나 2. 공매도 물타기 하다가 익사하거나 3.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묻지마 숏 커버링을 해서 손실 털어내는 겁니다. 손실 턴 다음에는 매수 세력으로 전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매도 DNA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를 못하고 다음 기회에 또 공매도 칠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이 주가가 급등세 보이거나 오버슈팅 이런 걸 우리 사서 기다리는 우리 천재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으냐. 공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으로 전향하지 말고 계속 공매도 치고 숏 커버링 반복해라 이겁니다. 그게 오버슈팅 즐기기에 우리한테는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공매도와 신용매수 그래프 요 같이 제가 그린 그림 이것도 자주 봤습니다. 드디어 크로스오버 됐습니다. 즉 신용매수 잔고가 공매도 잔고 넘어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아마 작년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몇 번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됐습니다. 네. 현재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행이 맞다면 그러면은 신용매수 세력들 추가 매수 여력 최소한 1,000만 주 넘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총 신용매수 잔고가 3,000만 주, 4,000만 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신용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도상 지금 90일이다, 연장하면 180일이다 이렇게 제도되어 있지만 롤오버 하면은 기한은 무기한입니다.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보다 주가 상승이 더 높다면 신용 매수가 유리하던 게임이다 이런 것이죠. 외국인들도 향후 주가 추가 매수 여력 저는 대략 한 3억 주 가량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과거 슈퍼사이클 때 삼성중공업 외국인들 지분 최대치가 한 40% 중반까지 갔었고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50%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 슈퍼사이클 만약에 맞다면 장기적으로 외국인들 보유 지분 대략 발행 주식수 절반인 한 4억 4천만 주까지 늘어날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 한 1억 7천만 주 정도 약간 안 되기 때문에 1.66억 주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3억 주가량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 저렇게 외국인들 한 절반가량 지분을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 요거 아닙니까? 지난 1차 슈퍼사이클 때는 금방 팔아치웠죠.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을 오래 즐기지를 못하고 바로 그냥 장기 그 불황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이 기억이 지금 다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도 불안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거죠, 개인들은. 그런데 앞으로 그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분을 지금 계속 늘려가는데 한 절반가량 늘린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분 갖고 갈 건지는 앞으로 삼성중공업 학이 달렸다 이런 겁니다. 그건 지금 모릅니다. 가봐야 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성장이 담보된다면, 그래서 언젠가는 고액 안정 배당이 지속된다면 그 외국인들이 절대 안 팔 겁니다. 팔 이유가 없잖아요. 왜 팝니까 그거? 나중에는 배당금만 갖고도 그 투자 원금 다 회수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보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성한이하고 진택이 자네들 둘은 머리 맞대고 죽자 사자, 지속 가능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실현시키고 성공시켜라 이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